여섯 번째 지풍 승괴입니다. 그 다섯 번째가 택지 취괴, 모인다라는 거죠. 모여 있기 때문에 같이 그 무리들이 함께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택지 취괴 도전괴가 되는 지풍승해서 자, 이 음의 무리들이 곤괴가 전부 다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고, 승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실은 우리가 오른다라고는 쓰지만 점차 쌓아간다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승자를 보면은 홉작자에다가 열십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합, 합이다라는 건 우리말로는 홉입니다. 십홉이 위승이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합을 또는 자기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쌓여가지고 한 대박이 되는 것을 바로 승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공자가 이 전체 괴상을 보고 땅 속에, 지중해, 그 다음에 바람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땅 속에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점차 땅 바깥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지중생목이 승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소이 고대니라, 적소이 성대니라, 그래서 조금씩 쌓아서 바로 큰 것을 이룬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그 유학계 그 가치로 표현하자면은 재물을 많이 모아서 벼슬자리를 산다는 뜻이 아니라 뭐를 모아서, 자, 겸소, 여기는 보니까 그 바람개가 되는 거죠. 손덕과, 그죠? 공순하고 땅꾀라고 하는 것은 수운한 거죠. 그래서 손수운한 덕을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저 군자의 덕을 쌓아서 올라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아닌 바로 손순한 덕을 쌓아서 바로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749쪽에 그 정자의 해석을 보면은 승은 서괴의 취자는 취하니, 그죠? 택지 취괴의 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임이니 취상자를 모아서 올라가는 것을 위지승이라, 그죠? 승이라 한다고 하니라. 그러므로 수지이 승이라 하니 물쥐 적쥐 이 고대면, 물건이 그 모이고 모이면 고대, 높고 커짐이 더욱 높고 커지니 취상냐라. 그래서 모이면 그래 모여서 올라가니라. 그러므로 위승이라. 그래서 승이 되느니라. 소위 차 승이 되니 소위 차어 취하라. 이것이 바로 그 택쥐 취기에 다음하는 까닭이라. 위괴, 괴됨이 곤하소나하여, 땅괴가 위에 있고 손괴가 아래하여 목재 지하하니, 나무가 땅 아래에 있으니 위 지중 생목이요. 그래서 공자가 대상전에서 말씀하신 지중, 땅 속에, 그죠? 땅 속에서 나무가 자라남이 되고, 목생 지중하여, 그다음에 그 나무가 땅 속에서 자라나면서 장이 있고 하니 점점 자라서 더욱 높아지니 위승지상냐라. 그래서 이것이 승괴의 상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미리 해놓고, 자, 이제 문왕의 괴사에서는 승은 원형하니 그랬습니다. 크게 형통하니, 왜냐하면은 모인 것이 쌓여져서 바깥으로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원형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원형이라고 할 때 크게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 봄의 덕은 원덕이 되고, 승이라는 것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라고 할 때는 표현하면 봄에는 싹이 점점 자라서, 자, 이렇게 해서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는 요 상까지 지금 나간 겁니다. 그래서 원형하니 크게 형통하니 용견대인하되, 그래서 대인을 보는데 물률코 남정하면 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크게 올라갔는데, 이때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크게 올라가는데 실은 밑에 있는 양의 군자가 올라가서 위에 있는 구호의 임금을 돕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을 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유고의 임금 또한 아래에서, 그죠? 이 강중한 바로 대인을 보아야 되는데, 서로 간에 그래서 만나서 이끌어준다라는 뜻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물률코, 근심하지 말고
남쪽으로 가면이라는 거죠. 승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풍승에서 올라가는 것이 되고, 자, 이 손괴라고 하는 것은 동남 손방이 되는 거죠. 동남 손방이 되고, 그 다음에 곤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남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남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남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정에서 이렇게 승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 길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승이라고 하는 것, 정자의 전을 보면 승은 그 진이 상냐니, 그다음 나아가면서 올라가니 승진즉, 우리가 승진한다라는 말로도 이거 씁니다. 위에다가 날일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요. 승진하면, 그죠? 올라가면서 나아간다면, 즉 유형의, 그죠? 형통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괴재지 선이라, 괴의 재질의 선함으로써 하느니라. 그 괴의 재질이 선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손순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형예라 용차도하여, 그래서 이러한 도를 써서 이견대인하여, 이로써 대인을 보아서 대인을 보니, 대인하니 불가우휼코, 그죠?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을 빌리지 않더라도, 근심과 걱정에 이르지 않더라도, 불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를 격이라고도 해도 괜찮긴 한데, 우율에 이르지 않고 전진즉, 그죠? 않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면 길하니라. 그래서 뭐 불가라고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우율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율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전진즉 길하니라. 남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전진야라 했고, 이에 대해서 주자가 승은 진이 상야라 똑같이 표현했고, 괴는 자 해례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수 해괴에서부터 왔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이 양효가 아래로 내려가고 음효가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남정 위로 올라갔다 이런 뜻으로 좀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유상거하고, 그래서 유가 올라가서 네 번째 자리에 거처하고, 그래서 내손 외순하며, 안으로는 공수운하고 바깥으로는 수운하며, 구이 강중이 오응지하니, 구이가 강이면서 또 가운데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있는 오가 응하니, 그 다음에 음으로써 그저 양과 다 짝하니, 시이로 기 점이 엿차라. 그래서 이로써 그 점이 이와 같으니라. 남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전진야라 그랬는데요. 이 남정에 대해서 밑에 보면은 주자가 아주 이상한 말을 하나 해놨는데, 보면은 승남정길이라고 하는 것은 손괴와 곤괴 그 두 개가, 그죠? 두 개인데, 손과 길이니, 이 둘이 곤괴가 그죠? 공득개 하고, 그죠? 손괴가 공으로, 그 다음에 남쪽을 얻은 것이 되니, 이것이 간명인,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명인이니까 명을 받은 사람을 보건대 바로 뭐냐, 허공, 저 설화라 그랬습니다. 명을 받은 사람을 바로 허공이라라고 하는 설명이라 그랬는데요. 그 얘기는 이 실은 원래 이 주역하고는 조금 떨어간 저 명나라 때 만든 명나라 때 여러분들 그 명리학 있죠? 사주팔자다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 종합해 놓은 그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명리학을 공부하건 사주팔자를 공부하건 반드시 실은 이 책이 거의 원전에 해당된다 보시면 돼요. 명나라 때 누가 지은 글이냐면은 이게 지금 뭐더라? 만민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보아야 될 뭐 몇 가지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쓴 건데, 그 음양오행의 상합, 그 다음에 상극, 요런 입장에서 정리를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표현한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허공과 실공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고, 예전에 우리 그 맹자 제가 강의를 할 때 한번 천시지리 인화라고 할 때 공망 관련해서 한번 설명한 게 있었죠. 공망과 관련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남쪽이 그죠? 요것과 요것 두 가지를 다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는 이렇게 비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허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조 삼아서 보시고, 허공이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동시왈 승자라고 하는 것은 유진이 상냐니, 그죠? 유진이 상은, 그죠? 유가 나아가면서 올라가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소위 원형이, 이로써 원형이 되니, 원형으로서 하니, 유괴재지 선야라, 괴의 재질의 선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앞에 뭐 한 내용이고, 이거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에 그 다음 줄에 보면 중계장시왈 돼 있는 게 있죠. 승은 진냐니, 승이 상지즉 올라가서 그 다음에 승하여서 위로 가면은 이유 대통지리라. 그래서 대통한 이치가 있느니라. 이로써 원형이라. 대의는 바로 누구냐면 구의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래서 용견오 응지하라. 그래서 바로 오가 응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 물휼이라라고 하는 말은 물로이 우휼례라. 그저 수고롭지 아니하여도 수고롭게 그저 근심하지 말라라는 뜻이고, 남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이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능 전진이 이응호 오즉, 그래서 구이가 능히 앞으로 나아가서 오와 응한다면은 길의리라. 그저 길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와 명의궤, 그죠? 지와 명의궤의 명의궤에서 지와 명의궤는 합골리니, 골리성궤니, 지와 명의궤는 밑에가 불궤가 되고 위에가 땅궤가 되니까, 그래서 권궤와 불궤가 서로 합하여서 성궤, 궤를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지와 명의궤의 구삼효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남수라는 거죠. 남쪽으로 사냥 가서 그게 뭐예요? 그 큰 머리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곤괴의 서남방괴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동남방에서 서남방이 되니까 어쨌든 남쪽으로 향해서 가는 것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운봉호시왈 보면 목생어치, 그죠? 나무가 땅에서 나와서 유진이 상지 상이라, 나아가면서 올라가는 상이라. 손하 곤상하니, 그죠? 손괴가 아래하고 곤괴가 위에 있으니 손곤지 중에, 그죠? 손괴와 곤괴의 사이에 유리라. 여기 뭐가 있냐면은 불괴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상을 두고 표현하는 겁니다. 후천팔계 방위도상이 요상을 두고, 그래서 사이에 그 이괴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유남상이라. 그래서 남쪽에 상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온봉호씨는 항상 그 주자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자가 느닷없이 저기 명리학에서나 쓰는 그 허공이라라는 말을 써버리니까 지금 당혹스러워서 그 문봉호씨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손이 그죠? 손괴로부터 곤괴로 기행, 그죠? 그 간이 가는데, 뭐냐면 남쪽으로부터, 그죠? 남쪽으로부터 아니라, 그러므로 남정지 상이라. 그래서 남정에 상이 있느니라. 화지진괴와 아까는 지와 명의가 되고 반대가 되는 이 화지진괴와 승괴는 개진귀지의니, 그죠? 진이라고 하는 것도 나아갈 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가 나아가는 뜻을 취했으니 진괴인즉 명이추러 그 지상이니, 그죠? 밝음이 이미 땅 바깥으로 나온 것이니 방진이 그 미이라, 그죠? 그래서 바야흐로 나아가는데 화지진괴는 그치지 않느니라. 그래서 불가언형이라. 그래서 뭐냐면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빌리지 않았다라고 형통하다는 말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이미 뭐 다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그치, 그 다음에 승꾀인즉 본방생어 지중, 그죠? 본이란다. 나무가 바야흐로 땅 속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타일의 가필 기진이 미이라. 그래서 다른 날에 틀림없이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서 아직,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치지 않느니라. 그런데 여기서는 원형이라라고 했으니 욕진우 위자라, 그죠? 그 위에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자라.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2호에서 실은 저 위에 있는 4호와 5호를 만나러 저 위에까지 지금 나아가는 자이라. 아까 외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니다. 네. 저거를 목적으로 원형이라라고 마치고, 그 다음에 욕진호 위자, 그 위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겠죠. 하는 자는 용견위 요이지 대인인즉, 그래서 저 그 자리에 있는 대인,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유고의 그 임금을, 그죠? 이로써 보게 된다면 그죠? 불로 기위 부진, 그죠? 그 위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로 근심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나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욕진우 덕자, 그 다음에 덕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용견유덕지 인즉, 용견유덕지 대인즉, 그래서 유덕한 대인을 이로써 보게 된다면은 역시 부루기덕지 부진이라. 역시 또한 그 덕이 나아가지 못할 것을 걱정하지 않느니라. 내가 그 덕이 있는데도 덕을 쓰지 못할 것을 근심하지 않느니라. 연이나 여기 양위대요. 그러나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서 큼을 삼으니 범언 대인자, 대개가 대인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대개가 양요이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대인은 기본적으로 그 옆에서 뭐냐면 용견 대인이라라고 할 때는 구이가 볼 때는 대인이다 그러면은 유고를 얘기하는 거죠. 유고가 표현할 때는 바로 구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뭐 중천 건귀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무릇 대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다 양요인데, 택쥐 취기에서, 그죠? 택쥐 취기에서 견대인이라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유기가, 그죠? 견구오지 대인. 택쥐 취기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니까, 택쥐 취기는 당연히 위에가 여기가 유고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유기가 그 구호라고 하는 대인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풍순계의 견대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유고가 견구이지 대인야라. 그래서 이제 구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실은 뭐냐면은 보더라도 유고가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유고 능 하응하니, 그래서 유고가 능이 아래로 응하니 구이지 강중즉, 구이가 강중하다면 불필의 유남정지 길이라. 꼭 근심하지 아니하여도 남쪽으로 가는 기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더라도 유고가 틀림없이 받아들여 줄 테니까. 그래서 전이 진이 오로지 덕으로서 나아가서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리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덕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틀림없이 바로 이제 남쪽으로 가는 기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융산이시왈 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 승괴의 맨 처음에 문왕괴사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원형이라고 하였는데, 하야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까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입니다. 한데 이것은 이 획언예라. 그래서 이거는 획으로서 말한 것이라니까 효로서 말한 것이라라는 뜻이죠. 효로서 말한 것이니 여곡괴와 정괴, 그러니까 삼풍곡괴와 화풍정괴와 그 다음에 화천대육괴의 대육괴는 다 구거이하고, 그죠? 삼풍곡괴, 삼풍곡괴 여기가 되고 구이는 양이고 여기 되고, 그 다음에 화풍정괴 역시
오가 음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육괴, 화천 대육괴 역시 오가 음이고 이가 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풍순께 똑같이 되는데, 그 효들에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개 국어이, 그죠? 구가 양이 두 번째 자리에 거처하고 음이 육거 오 다섯 번째 자리에 거처하는데, 그러므로 개왈 다 뭐라고 했느냐, 원형이라 했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차, 개, 주, 양강지, 회기, 유, 웅우, 상이, 언지에라. 그래서 이것은 대개가 양강의 회기, 다시 말해서 양강의 효가 효를 주장으로 하여서, 효가 주장으로 하여서 저 위로 응함이 있는 것을 바로 말한 것이라 라고 해서 이제 두루 여러 개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대인이다 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구의대녀, 구의를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 되고, 그 구의가 동남 손방에서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여기까지 만나러 가려면은 반드시 남쪽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남정이라 이런 뜻으로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 단사에 보면은 단전에, 공자의 단전을 보면은 유이 시승하여 이렇게 되겠죠. 유가 때로써 올라가서, 유가 때로써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효 하나만을 두고 볼 때는 지금 바로 유고의 군주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택쥐 취괴의 그 도전괴로 볼 때는 바로 음의 무리들이 전부 다 위로 나아간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자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괴의 변함이다 그랬으니까, 아까 뭐 뇌수획괴에서 세 번째 자리가 바로 위로 올라가서, 그죠? 승한 자리, 내괴에서 외괴로 나아갔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공자는 유가 때로써 올라가서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고의 군주 개념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자 같은 경우는 이 궤변으로 석괴명이라 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뇌수 해괴 개념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그 밑에 중계장씨가 그대로 받아서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육사라 이렇게 표현했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융산이시왈 하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음양의 두 기운이 진루이 승강하니, 그죠? 음양의 두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갈마들어서 오르고 내림이 되니, 음승증 양강하고, 그죠? 음이 올라가면은 바로 양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양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음이 내려가니, 그래서 일단 음승즉 양강하고 음강즉 양승하니 미유 양당승이 불강이라. 그래서 양이 마땅히 올라갔는데, 그죠? 내려가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그죠? 항상 갈마들어서 서로 되는 것이고, 음당강이 불승자는, 그래서 음이 마땅히 내려갔는데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오르지 않는 것은 반취승이, 아니 음이 내려가면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라. 반취승, 다시 말해 택쥐 취괴, 반이라라고 하는 건 도전괴가 되는 거죠. 택쥐 취괴를 한 바퀴 돌려서 돌이키면은 바로 승괴인데, 시이양승, 이때 이 양이, 그죠? 두 양이 거하하고, 승괴 같은 경우는 두 양이 지금 아래에 있는 거죠. 두 양이 아래에 하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음이 반상거상하니, 돌이켜서, 그러니까 택쥐 취괴에서 돌이켜서 세 개의 음이 권괴가 저 위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유위 시승이라, 유가 때로써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지? 융산이시 같은 경우는 택쥐 취괴 도전괴로, 왜냐하면 무리가 모여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권괴가 전체에 올라간 상으로 이렇게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자 같은 경우는 육사로 표현을 했고, 또는 뭐 구호가 됐든 할 때는 중계장시나 마찬가지의 의미가 되고, 어떻게 조금 좁은 해석이 되는 거죠. 무리가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전체를 놓고 이렇게 좀 보아야 될 것 같고, 여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주자가 중개장시 육사가 되니까 융산이시는 전체를 들어서 표현했고, 그 진제서씨 같은 경우는 그 지풍 승괴하고 화지 진괴 두 괴는 개의 유위 주, 그죠? 다 둘 다가 다 유가 바로 군주가 되고 주장이 되니 강즉 유 조급지의라. 그래서 그 강인즉 아래에 있는 그 강들이 다소 조급하게 올라가는 뜻이 있느니라. 그래서 화지 진괴는 자 관례 육사 상위 위 유고라. 화지 진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까 어디 했느냐, 화지 진괴, 여기 있죠. 화지 진괴 같은 경우는 어디서 뭐냐면 풍지관에서 나왔다 그랬죠. 풍지관에서. 그래서 이게 유가 올라가고 요게 내려오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이 육사가 올라가서 바로 유고가 되고, 그러므로 왈 역시 유진이 상행이라 했고, 지풍 승괴 같은 경우는 뇌수 획괴로부터 와서 육삼이 올라가고 올라가서 육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유의 시승이라 하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 주자의 입장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화지 진괴 같은 경우는 오가 주장이 되고, 그래서 승괴 같은 경우는 육사효가 주장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효사를 기본으로 들어서 표현한 건데요. 육사는 저 뒤에 보면은 그 755쪽에 보면은 육사는 왕용 향후 기산이면 길고 묵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왕이 기산에서 제사를 드리면 기라고 표현했고, 근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돼요. 이제 이거 지금 왕이다라고 할 때 실은 나중에 이제 추존 왕 개념에서 주공이 문왕을 추존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저 뒤에 보면 유고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이라야 길하리니라고 표현했고, 승계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실은 보면 승계로다라고 하면 단순히 왕, 여기 지금 주공이 왕이라고 할 때는 이미 천자 개념입니다. 천자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존 왕, 이때는 이제 서백창이 기산에서 그 제사를 드린다, 이런 뜻으로도 됐고, 그 다음에 유고 같은 경우는 승계라라고 하면 승조 개념에서 천자의 자리에 올라갈 때 바로 승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죠. 그때 그 승계라고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육사로만 보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자의 입장에서는 육사가 주장이다라는 이런 뜻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운봉호 씨와 역시 주자 입장이니까 강의 재상자는, 그죠? 강하면서도 위에 있는 것이 당냐나, 그죠? 마땅하니 유승어 상세라. 그래서 유가 그 때로서, 그죠? 그러니까 승어상 위로 올라가는 것은 다 때이라, 이렇게 표현을 운봉호 씨는 여기서만 이렇게 그쳤네요. 그 다음에 공자가 손이 순하고니까 맨 아랫께부터 들었죠. 발에 바람꾀를 들었고, 그죠? 손하고, 그 다음에 순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구이를 들어서 강중이라고 표현했고, 바로 유고를 들어서 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양효와 음효, 구이의 양효와 유고의 그 음료가 서로 응하니 시 대형하니라, 이로써 크게 형통하니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대형이라 라고 하는 것도 그 앞서서 지금 정자가 앞서서도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도 표현했는데, 원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일단 그 주석 봅시다. 정자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체로 원진이, 그죠? 바람꾀와 그 다음에 땅꾀로서 말했으니, 유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위곤이 상행야라. 그래서 곤괴 자체가 바로 위로 올라간 것이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 체, 비, 취하하고, 손괴는 바람괴라고 하는 것은 그 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체가 낮으면서 그 다음에 아래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고는 내 순시 상하니, 또 때 순응하여서 올라갔으니 바로 이것이 승이시하니 위시 당승예라. 그래서 이것이 때로 마땅히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름하니라.
유 기상이 성승즉 유가 이미 올라가서 지풍 승괴를 이뤘다면은 그죠? 이 승을 이뤘다면은 하손이 상순하여 올라갔으니 곧 아래가 손수 그죠? 공순하고 위가 순하여서 이 손순지 도로 승하니 그래서 손순한 도로서 오르니 가비 시이라 이것이 그래서 가히 때 그저 때라고 할 만하니라 때이니라 이 강중지 도로 바로 구이가 강중의 도로서 응어 오하고 바로 유고와 응하고 오 이 중순지 덕으로 오가 중순한 덕으로서 응어 이하니 바로 구오와 응하니 능손이 순하여 능이 공순하고 공손하고 공순하고 하여서 기승이 시하니 그 올라감이 때로써 하니 시원형례라. 그래서 그 원래 그 단사 문왕의 단사를 들어서 크게 형통하다라고 하는 원형이라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문해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이 단전에 오작 대형이니 잘못해서 대형이라고 썼으니 바로 뇌수 회괴에 아니야 회괴가 아니라 풀이가 이땐 풀이가입니다. 해석이 화천대육괴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실까봐 화천대육괴 우리가 원형 이정이라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간 그 괴가 몇 개가 있죠. 뭐 원형코 이정아니를 하든 원코 영코 이코 하든 그래서 화천대육괴 그 다음에 택례숙괴 그 다음에 삼풍곡괴 그렇게 되나요? 삼풍곡괴 그렇게 되나? 지풍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다 있는 것에는 그냥 원형이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있는 것은 대형이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그냥 원형이라고 써야 된다. 지금 이 표현이에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정자의 그 해석입니다. 정자의 해석은 그래서 당연히 원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가만있어 보자. 화천대육괴가 원형 이정이 아니라 대유도 그냥 원형이라 표현한 거. 원형이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원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화천대육괴. 그 다음에 지금 삼풍곡괴. 크게 형통하다 삼풍곡괴. 그 다음에 택례숙괴 원형 이정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지풍승괴 그 다음에 화풍정괴. 화풍정괴 같은 경우에 원형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만 그죠? 원형이라고 써야지 원형 이정이라고 다 들어가야만이 대형이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냥 원형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정자의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주자는 이 괴덕 괴체로 석괴사라 그죠? 괴의 덕과 괴의 체로서 그 문왕께서 하신 괴의 말씀을 공자가 해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보면 원형에 대해서 두 번째 그 세 주에 보면은 후제풍시왈 보면은 대형인즉 그죠? 대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이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죠? 원의 주장은 바로 구이가 되고 구이가 이 손이 그래서 이 손순함으로써 그죠? 공손함으로써 순상 그죠? 순이 올라가서 이 강중이 응상이라 그래서 강중함으로써 바로 그 육오효와 상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오효와 응하는 것이니 시대형이니 이로써 이것이 바로 대형이니 내 상승지 상이라 그래서 이에 바로 위에 올라가는 상이라 유고는 승지 주야니 지 구이지 제 그죠? 그래서 구이의 재질을 알고서 제하여 족이 승자라 그래서 족히서 오르게 함이라 오르게 하였으니 이것이 내용 수능지 도이 견지라 그래서 수능의 도로서 그죠? 도를 써서 이로써 볼 수 있느니라 해서 굳이 뭐 대형이라 해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얘기했고 그
그다음에 호씨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이 양위 대니 그죠? 주역의 역이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서 대를 삼으니 손수는 그저 좋기서 대형이 될 수는 없다. 대형으로 하기는 족하지 못하니 필강중이 응이시 대형이라. 반드시 강중하여서 그 다음에 강중으로 강중하고 그 다음에 이 강중으로 하여서 응하는 것이 이것이 대형이라 그랬으니까 굳이 이제 전부 다 정자의 손을 다 들어주지는 아니했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견 대인 물휴리라라고 하는 것은 대인을 보니 그죠? 대인을 보니 근심치 말라 그죠? 근심치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은 구의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하니까 바로 구의 너에게는 유경야라 경사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구의가 이 유고의 임금이 나라에서 등용을 하니까 결국은 나라의 경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이라라는 말을 공자가 쓰셨고 범승지도 필류 대인하니 무릇 승의 도가 반드시 대인으로 말미암으니 승어 위적 그래서 자리에 올라가면 유왕공하고 자리에 올라간다면은 그냥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왕공으로 말미암고 승어 도적 도로 말미암까 위로 올라가 위에 그죠 위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올라간다면은 저 위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어도 도로 하여서 올라간다면은 그 위에 누구냐면 유성현이니 그래서 성현으로 말미암으니 용손순 강중지 덕하여 손순 강중한 덕을 써서 이견 대인이면 이로써 대인을 본다면은 필수 기승이라 반드시 마침내 그 올라가니라. 물휴리라라고 하는 것은 물휴는 불우기 공수해라. 그 이루지 못할 것을 걱정하지 않느니라. 수기승즉 그 마침내 그 올라가면 기지 복경이 금물이라. 그래서 나의 복경이자 그죠? 나의 복경이자 그 복경이 모든 물건에게까지 그죠? 그 모든 물건에까지 미치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의 경복이자 나의 복경이자 온 천하의 복경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뜻으로 표현했고 그 두 번째 나오는 중계장시왈 보면은 택지 취계와 지풍 승괴에는 개왈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중이 응이라 했으니 택지 취계의 강중이라라고 하는 것은 재상 재상 다시 말해서 구호를 가리키는 거죠. 택지 취계에서는 택지 취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있고 그 무리인즉 반드시 그래서 모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반드시 바로 구호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지풍순계의 강중은 제하하니 그죠 아래에 있으니 불로 필진이야 기세 필진이라 그 세력이 틀림없이 나아감이라. 그러므로 취오위위 대인이요 택지 취계 같은 경우는 구호가 바로 대인이 되고 지풍순계는 이위 대인 그죠 구위가 대인이 되니 취자 하지 소락이라 그죠 모이는 자가 아래에서 즐거워하는 바이라. 그러므로 이견대인이라 했으니 진자는 상지속이라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래는 윗사람이 꺼리는 바이라. 그러므로 권위 용견대인 그래서 권하기를 그래서 뭐냐면은 대인을 봄이 이롭다라고 했으니 왜냐하면은 소인배가 만약에 윗자리에 있으면은 나보다 잘난 자가 오는 거 그 꺼리죠.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좀 잘난 자가 이제 자기 옆으로 오는 거 싫어하니까 어떻게든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리라라고 하는 것은 언상지 삼음이니 그죠? 근심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상지 위에 있는 삼음이 물리 양승이 우이 니 그죠? 그 위에 있는 그 세 음이 양이 올라오는 것을 근심하는 것을 삼지 올라오는 것을 근심으로 삼지 않으니 그죠? 다 바로 손수운한 덕이 있으니까 그죠? 수운한 덕이 있으니까 그 세 음이 다 올라오는 것을 근심으로 삼지 아니하니 양승적 그래서 양이 올라온다면은 유경의라. 그래서 그죠? 그 경사가 있으리라 이렇게 했고 남정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행야라
뜻이 행해지는 것이라. 남정이라고 마침내 세상의 도를 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이 행해지는 것이라 했고, 저 제하에 있던 그 현인이 위로 올라가, 우리가 그래서 득지한다 그러죠. 득지라고 하는 말이 바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도를 천하에 펴는 것을 우리가 유학에서는 득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결탁해서 그냥 무슨 뭐 부정하게 결탁해서 올라가는 것을 득지라 표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대인이 있어서 성현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성현을 도와서 천하의 도를 펴는 것, 이것이 바로 득지라라고 이렇게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효자라고 할 때 효자의 종을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효자의 시작은 효자의 시작.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회상이라 효지시해라 했고, 그 다음에 입신행도예요. 입신양명이에요. 입신행도하여 양명어 후세라야. 보통 사람들은 행도를 빼놓고 그냥 입신양명이죠. 그래서 반드시 행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행이라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의 말로 표현하자면 행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때 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소양이니 사람들이 향하는 바이니, 남정은 바로 위전진예라.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전진즉 수기 승이 득행 기지하니, 전진이라면 마침내 그 올라가서 그 뜻을 그저 얻어 행하니, 시이로 그저 이로써 길하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밑에 중개장시월 구이가 구능 전진이 보호오 즉 그죠, 구가 진실로 능히 나아가서 그저 나아가서 오를 돕는다면 기지지 득행키 의기 길려라. 그래서 자기의 뜻이 마땅함을 얻어 행해지니, 마땅함을 얻어 행하니 그 길함이라. 이 언유희 즉 상지 유경례라. 자, 보통 두 번째 자리에는 기쁘다라고 하는데, 곧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자리에는 공자가 보면은 저 공자의 소상전에서 뭐 그 754쪽에 보면 상활 구이지 부는 유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구이의 미도움이라라고 하는 거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기쁨이다라까 효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구이 같은 경우는 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이 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쁨은 곧 바로 뭐냐? 등용이 되니까 그 상지 유 경려라. 나라 이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어쨌든 다 쓰임이 되는 거니까 나라 전체로 놓고 볼 때는 그래서 경이 되는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와 경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두루 널리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할 때는 대체로 희라 이렇게 표현했고, 경이라라고 할 때는 자 두루 그 경사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기장식을 아까 뭐 했고, 지금 남정길이지. 그 다음에 거의 평암 길련이 이연 유희 경렬하고, 그 다음에 오원 대득지 그죠. 유고효에 대해서는 대득지라라고 했으니 곧 단지 지행례라. 바로 그 단사의 뜻이 행해진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지행이라라고 하는 것. 결국은 뭐냐면은 유고가 두루 도를 펴기려고 하는데 내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성왕 같은 경우가 주공을 얻어서 천하의 뜻을 다 표현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지행이라라고. 꼭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군주로 하여금 도를 펴게 하는 것도 지행이 되는 거죠. 보조하고 돕는 것 자체도. 그 다음에 평암항시왈 보면은 용견대인 물휴리라라고 하는 것은 개음야라. 그래서 음을 경계함이고, 남정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에게 그죠, 양을 권면함이라, 양을 힘쓰게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이견대 그 유고의 임금이 발탁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근심하지 말라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혹시라도 하는 것이고, 남정길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너를 발탁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바로 구의의 양을 권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활, 지중, 생목이 승이니 땅속에, 그죠? 이게 음목이 되는 거죠? 음목이 되니까 보통 덩굴나무도 되고 그늘진 나무도 되지만은 아직 뿌리가, 그죠? 땅속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는 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점차 양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싹이 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지중생목이 승이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자이하여 순덕하여, 덕에 순하여서라고 하는 거죠. 덕순덕, 다시 말해서 순덕하여서 적소히 고대하나니라. 조금씩 쌓아서 고대, 그죠? 높고 크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소 고대, 적소 성대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적소 성대라는 말. 자, 모든 일은 한꺼번에 많이 그죠?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 항상 조금씩 쌓아서, 실은 공부하는 것만큼 적소성대하는 거 없죠. 공부하는 것만큼. 공부는 어느 날 갑자기 해서 확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벼락치기 공부다라고 하는 것은 저 시험에 사지선대항이나 뭐 이런 정도는 벼락치기하고 그때그때 시험 범위 정해서 하는 것은 벼락치기 공부가 되지만은 우리가 이른바 도학이라고 하는 유학이나 특히 이 한자문학관의 철학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죠. 오랜 동안에 조금씩 쌓인 것이 결국은 커진다라고 하는 거. 아마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절절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서는 가끔마다 우리 인터넷에서 가끔 나오죠. 주역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런 소리 날 때마다 머리가 항상 띵 합니다. 앞에 거는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그죠? 이 주역이라고 하는 앞에서 누차해지만 두루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으면 하기 참 힘들어요. 오늘 지풍승쾌에 이따가 등림이라고 하는 비지에서 이분이 아마 지적을 참 아주 제가 모처럼 등림 말들이 여기 아주 절절한 것들이 많은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주역은 지금 제왕학이라고 해서 그저 모든 학문의 으뜸이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제왕이 되는 사람, 다시 말해 최고의 통치자라, 어쨌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라 그러면 반드시 익혀야 될 글이라 이렇게 배우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누가 그죠? 아무런 벼슬도 안 하는 사람 주역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골치 아파져 버려요. 그런 거는 주역 공부를 그냥 점술 공부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문왕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주공의 말씀이나 특히 공자의 말씀에는 다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은 길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덕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흉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고 누구를 만날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항상 기본이 적소성대라고 하는 것, 덕을 쌓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752쪽에 주석을 보면은 목생지중하니, 그죠? 나무가 땅 속에서 자라니 장이 상응하니, 그래서 자라나면서 위로 올라가니 이것이 바로 위승지상이라, 바로 승의 상이 되느니라. 군자관 승지상하여, 군자가 승께의 상을 보고서 이 순수 기덕하고, 그래서 그 덕을 그래서 순종하여서 따르면서 그 덕을 닦고, 정루의 미소하연,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정로 쌓고 쌓는다면은 이 지고대라. 그래서 이로써 높고 큼에 이르느니라. 순즉 가진이요. 그죠? 순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명에 순하는 겁니다. 크게 어진 바로 성인이나 현인의 그 덕에 순하는 것이지, 자리에 그 사람에게 아첨하고 그냥 우리가 순종이라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순종한다 그러면은 대체로 그냥 이런 말 잘 듣는다, 그냥 무작정 따른다, 윗사람의 지시에 무작정 따른다인데, 유학에서 순종 개념은 아니죠. 반드시 뭐냐면 덕 있는 자, 그죠?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그 명, 거기에 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이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거북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무작정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순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도에 순하는 것이고, 부도덕하거나 비도덕한 일에 대해서 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순이라라는 말 자체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모양이죠. 그래서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지극히 자연한 이치, 그러니까 정도가 되는 겁니다. 순즉 가진이요. 그래서 순하면 가히 나아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계속 나아가듯이, 그러면서 영래퇴하라. 그죠? 그
다음에 거스르면 이에 물러가게 되니 만물질이 개의 순도예요. 만물에 나아가면 다 순하는 도로서 하고, 그래서 선부적이면 이거는 개사전에 나오죠. 그 곤괴 문헌전이 나오던가요. 그죠? 선을 쌓지 아니하면 좋기서 이름을 이루지 못하니. 이거는 활해서합괴와 관련해서 상륙회와 관련해서 개사 하전 제5장에 나오는 말이네요. 선부적이면 부족이 성명이라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선을 쌓지 아니하면 좋기서 이름을 이루지 못하니 학업지 충실과, 그죠? 자기가 공부하는 이 배움의 학업을 충실히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도덕지 숭고, 도덕의 높고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유 정루의 지 하나니 다 바로 쌓고 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르니 적소하여 조금씩 쌓아서 소위 성고되는, 그래서 이로써 높고 큼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것이 승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자가 이에 대해서 이니 고연질이 무용사언자니, 그죠? 진실로 그러한 이치로 인하고, 그죠? 진실로 그러한 이치로 인하고 무용사언이라, 그죠? 그 사사로움을 용납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지위하라. 그러니까 순에 대해서 아주 그 주자 요 해석이 참 아주 정의가 아주 그 탁월한데요. 그 인기 고연지이, 그 진실로 그러한 이치로 말미암고, 그죠? 말미암고 무용사이, 그죠? 사사로운 것을, 그죠? 사사로운 것들을 용납함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순지위하라, 순하다라고 하는 것이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순종한다라는 즉 사사로운 것들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유시 지즉,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면 기 진덕냐 숙어리요. 그래서 나아간다면 그 덕에 나아감이니, 그죠? 누가 맞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을 가만히 보면 참 순종하는 것 같은데 참 묘하게 고집들 세죠. 안 따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 개인 사사로 너구나 부도덕하고 비도덕한 자한테는 안 따른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따를 건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얘기했던 화이불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도 해당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계장시 왈 보면 지중유목, 그죠? 땅속에 그 나무가 있는 것이 순기생리, 즉 나무가 있는데 그 생하는 이치에 순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자맹어리 공파하니, 그죠? 처음에, 그죠? 그 땅 속에 지금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나무의 씨앗, 뿌리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생하는 이치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맹얼이죠. 저 싹을 틔워서부터 시작해서 공파라고 하는 것은 한아름의 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싹이 터가지고 나중에는 저 한아름의 나무가 되어서 동량이 되니, 그죠? 동량이 되니 장이 풀리라. 동량이 되는데 자라면서 바로 그치지 않는 것이, 그죠?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다? 승지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의 상이라. 승괴 자체에, 그죠? 승괴 자체에 처음에는 뿌리가 또는 씨앗이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점차 자라가지고 나중에 동량이 되는 것, 이것까지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한아름의 나무가 되고 동량이 되는 것이 바로 승지상이고, 승지상이니 개물지 고대자는, 대개가 물건에 고대한 것들은 필리 적기 소적자니 반드시 그 쌓을 바를 쌓아서, 그죠? 쌓을 바를 쌓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필리 순목 시생 하니, 아니 잠깐만, 고대자는 반드시 그래서 쌓는 것이니, 반드시 그 쌓아야 할 바를 쌓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리기 순 목시생, 목지시생, 그래서 나무의 그 시생하는 것에 순종하여서, 그죠? 순종하여서 처음에는 보고 지중하고, 그죠? 처음에는 어디에 땅 속에 엎드려 있다가
그 다음에 적지 불리라. 그러면서 그 그치지 않는 것, 그 쌓아나가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여야 기고하니 그 높아지니 가히 뭐예요? 그 높아져서 가히 간소하고, 그죠? 그 높아져서 가히 저 하늘을 범간하고 하늘을 침범하고 기대 가히 폐일이라. 그래서 그 커서 크면 가히 저 해를 가릴만 하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거 유명한 말인데요. 지금 여기 누구냐 사람이 아니 그냥 주자가 했나요? 다 주자 얘기죠 이거. 아니 주자 얘기가 중계장치. 중계장치가 그 얘기한 그 간소 그 다음에 뭐예요? 폐일이죠. 간소 폐일. 간소페일이라는 말. 원래는 간소라고도 써. 지금 여기 지금 중계장이 간소고 보통 간운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무가 자라가지고 저 구름까지 닿는 거. 간이란 범간이라는 거죠. 구름까지 닿고 그 다음에 저 해까지 가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소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왜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 내용이 후한서 정홍이라고 하는 사람. 정홍, 기러기 홍자? 정홍전, 이 사람, 그러니까, 보통 나무나 큰 인물의 그 위대함을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지금 중계장씨가 소라고 쓴 이유가, 저 하늘에 간운 페일지 목이 기후 청이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운 페일지 목이 기후. 아무리 저 큰 나무라 하더라도 어디에서 일어난다? 처음에 있는 그 뭐예요? 총청 막 이제 그 싹 터오는 맹아, 이걸 표현한 겁니다. 맹아에서부터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냐면은 합포지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 뒤에 또 하나가 나올 텐데, 또 합포지목 아니 합이 아니라 합포, 거의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 다음 것까지 같이 설명드릴게요. 합포, 그러니까 한아름이 되는 거죠. 한아름의 나무라 하더라도 생후 호말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시 저 털어끈만한 데서부터 생겨나느니라. 그죠? 아무리 큰 한아름의 나무라 하더라도 처음에 싹 하나 삐죽 나올 때는, 그죠? 털어끈만한 데서부터 나온다라고 한 표현인데요. 그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큼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 가히 페일이니, 그죠? 기대 가히 페일이니 미견키 오자, 아직 그 거스르는 것을 보지 못한 자, 거스르는 것을 당하지 아니한 자, 거스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비견, 아직 알지 못하는 자 이순고야라. 그래서 이로써 바로 순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거스름을 당하지 않는 자, 거스름을 보지 않는 자, 그 미움을 보지 않는 자, 미움을 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겠네. 미견기 오자, 그 미움을 당하지 않은 자, 당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순한 까닭, 순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또 군자 채손순지 상하여, 지금 지풍승교에 있는 손순의 상을 체득하여서 이기 순덕 자미 소적지 가이지 고대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손순한 상을 체득하여서 그 다음에 이로써
그 다음에 그 덕에 순종하여서 기순덕하여 자미소, 그죠? 조금부터 시작해서 적지 가히 지 고대라. 그래 조금 하면서부터 쌓아서 가히 그 고대한 데까지 이르느니라.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순덕지 곤지. 순덕은 바로 뭐냐면 곤지의 상이요. 그죠? 순한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꾀의 상이고, 적소이 고대라고 하는 것은 손목의 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거 쭉 표현해. 그 다음에 누구냐, 백운곽시 왈 보면 만물지 승이라고 하는 것은 기상이, 그 상이 다 여지중 생목이니, 그죠? 만물의 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지중 생목이니 다 뭐냐면 자 호말지 합포하니, 다 뭐예요? 털어끝만한 데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간다? 합포, 바로 한아름이 되는 데까지, 한아름에 되는 나무까지 이르니. 그래서 호말지 합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썼던 거 여기입니다. 이것도 한아름이라고 하는, 아까 뭐 무슨 것이 나왔었죠? 공파라고 하는 거 있었죠? 공파 같은 개념입니다. 그 한아름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털어끝만한 데서부터 생겨난다라고 한 표현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역시 그 후한서의 정홍을 아마 표현하는 데서 썼던가,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인막 견기 승지 적자니, 사람들이 그 승의 자취를 보지 않음이 없으니 기순 적이 치지이라. 그 순함으로써 쌓아가면은 쌓아가야 이루어질 뿐이니라. 순즉 불려거 덕이요, 그죠? 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덕을 거스리지 않는 것이고, 덕에 대해서 거스리지 않는 것이고, 적인즉, 적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지유 점이라, 그죠? 점차 함이 있느니, 점차 함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능승이 불리하니, 그죠? 능이 올라가면서 그치지 아니하니, 이로써 극고대하고, 그죠? 이로써 그 고대함을 다하고, 불련이면 그렇지 아니하고 불련하여 뭐요? 역덕 포행이면, 그죠? 그래서 덕을 거스리고 포악한 행동을 포악히 하면 불승이 곤급지에라, 오르지 못하고 바로 곤궁에 미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좋은 말들 참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왕숙본에 보면은 아까 순덕하여 표현했었죠. 덕에 순하여 라고 했는데, 왕숙본에서는 순자를 작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덕에 삼가서 라고 했는데, 그만 타석컨대 이제 다른 글들을 보건대 다 이를 인용하여서 역다 착신하니, 대부분이 신이라고 지었으니 의유 명백이라, 뜻이 더욱 분명해지느니라 그랬는데, 그죠? 순덕, 신덕, 왜냐하면 사람들이 순하다 그러면 아까 아무데나 순종하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했는데, 결국은 원래 순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천명의 순하는 뜻이니까, 전혀 더군다나 앞에 뭐예요? 곤꾀가 되죠. 곤꾀가 이 곤꾀이기 때문에 그 뭐 순으로 쓰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문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만 의견을 달아놨고요. 개 고자 통용예라, 순이나 신이나 다 옛날에는 다 통용되었다 이 표현이고, 설현 상편 몽꾀니라, 저 상경에 있는 그 몽꾀의 그 설명이 나타나니라, 거기다가 설명을 내가 해두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읽어야 될 게 거기 운봉호 씨 거를 한번 아니 운봉호 씨 말고 그 주자 거 한번 봅시다. 주자왈 보면은 수목지 생이, 그죠? 심은 나무가 자라나는 것이 일일이 장장하니, 그죠? 날마다 자라나니
약 1일 부장이면 만약에 하루라도 자라나지 않는다면은 변장고취요. 그죠? 문득 어떻게 되냐? 장차 이거는 시들어서 죽을 것이고 시들을 것이고 생리 문득 이건 생하는 이치가 부접얼자라. 그죠? 이것은 뭐냐? 아니 생하는 이치가 부접이니, 그죠? 없어지는 것이니, 접하지 못하는 것이니, 학자죠. 왜냐면 모든 자란 나무는 아무리 우리 눈에 안 보이더라도 조금씩 자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루라도 이게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생하는 이치가 이미 없어진 것이다, 이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학자 지어 학불가의 일일소타, 아니 바로 이내 음력에서 배우는 자, 공부하는 사람, 바로 그 배우는 데에서, 그죠? 배우는 데에 불가 일일, 가의 하루라도 소타, 타자예요, 해자예요. 소해, 해.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니, 그죠? 대저 덕수 일일 요진이라. 대개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날마다 그죠? 나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약 1일 부진즉. 그런데 만약에 하루라도 나아가지 아니한다면은 변퇴하라. 이거는 문득 바로 물러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하루라도 닦지 않으면 한 발 물러가는 것이라 두 발이 더 물러나가는 거, 두 발, 세 발 물러나고 다시 나아가려면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항상 이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말이고요. 거기 면제황씨왈 보면 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언순덕, 지금 공자가 대상전에 순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물리지 승자라. 이것은 바로 물건의 이치에 그저 올라가는 것을 말함이라. 물리의 승이니 개이 순적이 치지라. 다 순함으로써 쌓아가야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본의에서는 그저 본의에서 그죠? 주자는 순을 마땅히 작신이라라고 했으니 소고대 방류 승의라. 그래서 그 작은 것이 고대하는 것은 바야흐로 올라가는 뜻이 있으니 기소히 능고대즉, 그 작은 것으로서 능히 고대하려면은 불가불신이라. 그저 가히 삼가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신의 위장이라. 그래서 신이라라고 하는 뜻이 더 좋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운봉호 씨왈 그 주자하신 말씀 다시, 목지생야, 나무의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일 부장적, 하루라도 자라나지 아니한다면, 그죠? 어느 날 하루 자라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덕지 진야라. 바로 자라면 고하니 거기서 끊어야 되겠죠. 목지생야 일일 부장즉 고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덕지진야 일식 불신즉 퇴하니, 이렇게 해서 같이 대비한 거죠. 덕의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도 그죠? 한 번이라도 쉬고, 그 다음에 삼가지 아니하면 물러가니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염념강심하고, 그죠? 염념강심하고 사사 근심하여, 근심, 그죠? 또 생각하며 삼가고 살피고, 그 다음에 일마다, 그러니까 생각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생각마다 근심하고, 일마다 근심하여야 기덕 적소히 고대라. 그 덕이 조금씩 쌓여서 높고 커지니 당려 목지성이라. 마치 나무가 자라나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